이런 시장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뭐 대부분은 되게 투자를 다 하시고서는 관망하시는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관망하고 있다. 그쵸? 딱 세 가지가 있겠죠.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망까지 말하셔서 첫 번째로는 물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손절하시는 분, 세 번째는 투자 다 하셔서 기다리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가지고 관망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가장 좋으신 분들은 이거겠죠.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베스트이신 분들이죠. 네, 근데 이렇게 일단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일단 물타기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사실 직장인 분들이 조금 좋으신 점이, 뭐 항상 월급 받으시니까 이런 물타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타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물타기를 뭐 지금 어떤 종목을 볼까요? 뭐 제가 추천했던 뭐 솔로에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네,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인 것 같나요? 여기서 선을 그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이시기에도 엄청 저점이라고 생각 드시나요? 이런 자리에 있는데 지금 몇 년이야? 여기 2013년도 이 종목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주식이에요. 이렇게 지금 구간이 엄청난 저점이란 거 보이시죠? 사실 뭐 이전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물타기 하는 이유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 물 타셔도 상관없긴 해요. 가장 좋은 거죠. 여기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여기도 저점인 거거든요. 이게 뭐 더 빠져도 사실 더 빠지기도 힘들고,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이건 나중에 봤을 때는 여긴 저점인 거예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10월 달에 뭐 이런 하락 나왔을 때 이런 모습.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저점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저는 현재 뭐 물 타실 분들은 타셔도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개별 종목은 되게 다 저점에 있어요. 개별 종목들이 거의 되게 저점에 있는데, 결국 지수가 반등을 해야 종목이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수가 확실히 반등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뭐 지금 구간에서 물 타실 금액의 절반 정도는 저는 타도 된다 생각해요. 사실 뭐 이때 탓이나 뭐 여기 좀 내려가서 탓이나 보면 어쨌든 둘 다 저점인데, 조금 더 뭐 어차피 물 타려면은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빠졌을 때 더 물 타시는 게 좋아서, 지금 구간에도 근데 물 타셔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셨던 분들은 3,200원에서 뭐 진짜 이거 한 달 만에 4,300원이면은 30% 오른 거거든요. 이런 장에서 지금 투자하시는, 현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 30%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봉 LS도 보시면은 이때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저점 찍혔을 때 얼마? 5,900원. 이거는 뭐 시간이 좀 걸려서 급격한 급등이 아니더라도 뭐 한 3, 4개월 만에 7,500원이 왔다고 하면 이것도 한 3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소에서 충분히 저점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 지수랑 뭐 대외적인 환경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대봉 LS건 솔로에타건 사실 지금 자리에서 물 타셔도 네,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 타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한 물 타시려고 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는 저는 타셔도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뭐 이때 물 타면 좋겠지만, 이때 물 타도 상관없지만, 뭐 이게 조금 올라와 봤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는 뭐 이게 하루 만에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뭐
이전에도 보셨듯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할 때 확실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 뭐 이 지점에서 타나 이 지점에서 물을 타나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뭐 단가가 뭐 저점이라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확실히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이제 주가는 이렇게 조금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쯤 타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렸다가 물을 타시면 될 것 같아요. 물 타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여기가 베스트, 그 다음에 여기가 차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베스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좋으신 분,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 타시는 분들이 이제 두 번째 이신 거고, 이제 손절을 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어요. 손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죠. 되게 뭐 어쨌든 주가들이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솔로에타 같은 모습일 건데 이때부터 주가 급락 나오면서 이렇게 흘렀을 텐데 손절을 뭐 23일이나 24일 날 빨리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때 손절하시고 뭐 여기서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기 힘들었죠. 이게 주가가 워낙 빠지는 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기도 힘들었고, 뭐 애매한 자리 진짜 뭐 오늘도 그렇고, 사실 오늘이나 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손절하신 분들은 진짜 가장 제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가장 안 좋지 않나. 지금 저가에서 손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손절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손절하세요? 그쵸, 불안감. 맞아요, 불안감.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신 거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왜, 무슨 심리 싸움에 쓰신 거예요? 뭐 어떤 심리? 스트레스. 더 떨어질 거. 맞아요,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쵸, 이게 가장 크겠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손절하시는 분들은 이 이유겠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대부분 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다면 조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이게 반등해도 상타도 마이너스. 조금 이거는 뭐 제가 이 손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자리에서 사서 뭐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났을 때 손절하시는 분들은 이 이유였겠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아마 손절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왜 지수가 하락이 나왔을까요? 뭐 지수가 하락이 나오니까 개별 종목이 나왔죠. 개별 종목도 하락이 나왔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뭐 다 아시잖아요. 왜 지수가 하락이 나왔는지는. 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죠, 표면적으로는. 네, 그렇다면은 언제 반등이 나올까요? 그 일본 수출 규제가 뭐 해결이 되거나 뭐 그러면은 뭐 반등이 나오겠죠, 지수가. 그러면은 지수 반등이 나오면 되게 개별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요. 뭐 이 종목 오늘이랑 어제 보셨듯이 지수가 반등 나오면은 개별 종목들 반등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왜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솔로에타 한번 보시죠. 솔로에타도 뭐 손절하신 분들도 단톡방에서 보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손절을 하셨을까요? 지금 보시면 뭐 되게 많은 종목들이 그러는데 지금 이 종목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일단 보시면은 솔로에타는 BPS 5,258원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망해도 우리는 5,258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종목이 더 빠지면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진짜 회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는 거의 없어요. 거의 않죠. 이번 그리고 지수 하락도 마찬가지고. 네, 그쵸. 이렇게 빠지진 않잖아요. 그 뭐 이게 주가가 빠져봤자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여기서 5,258원인데 이 회사가 지금 망해도 5,258원인데 지금 3,300원에 있는데 이게 여기서 더 빠진다라.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내 자산이 5,000원짜리인데 지금 이 회사가 망해도 5,000원을 주는데 주가가 2,000원까지 빠진다? 사실 조금 이게 이해가 될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나오잖아. 이 회사가 5,258원. BPS가 이 회사가 망하면 주는 게 5,258원이에요. 근데 지금 3,300원인데 이게 빠져봤자 2,100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번에 개별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는 거는 지수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뭐 아무리 뭐 세력이고 뭐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 기업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뒤늦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지수가 회복되면은 원래 있던 주가가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인드를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뭐 거의 손절 안 하시겠죠. 이게 어차피 올라올 거라는 거 아시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나 진짜 회사가 완전히 뭐 몰락해가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실 손절해야 될 의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단가에 뭐 4,000원에 갖고 있어도 사실 4,000원도 저가예요. 보시면 이게 뭐 이 부분이면 저가라는 거 보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이평선 지금 돌려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게 나온 건데 이게 저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 어쨌든 이건 반등 나올 거니까 이 회사가 가진 가격까지는 올라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손절하시기보다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이 그냥 물 타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장이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 나왔을 때 이런 종목 골라 놓으면 사실 불안할 게 없거든요. 저는 이게 하락이 뭐 2,000원에 가도 사실 저는 뭐 2,000원에 가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이런 하락이 나올 때 불안한 게 없었어요. 그냥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저도 현금이 엄청 많이 보유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이걸 지금 물 탈 기회인데 물을 못 탄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곧 현금이 다시 생겨서 이건 물을 또 뭐 지금도 현금 갖고 있는데 그거 물을 이제 곧 탈 거예요. 타서 단가를 낮출 거고. 사실 보시면은 뭐 네. 좀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맞지 않나. 뭐 대봉LS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2014년이랑 주가가 똑같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근데 이 회사도 뭐 이 회사는 조금 BPS가 낮았어요. 6,803원. 제가 7,900원 단가 맞춰놓으라고 했으니까 좀 낮지만 대봉LS도 괜찮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물 타면은 뭐 저가에서 물 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뭐 손절하시기보다는 물 타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대응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손절하신 분들은 조금 후회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어차피 갖고 있으면은 주가 올라오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돈은 우리가 손실을 확정 짓기 전까지는 그게 손실이 아닌 거예요. 보시면 오늘 첨생법 보셨죠?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저번 주 수요일에서 급락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빠진 폭이 고가 대비해서 저가로 볼게요. 30%가 빠진 거예요. 이 종목. 근데 하루 뭐 며칠 안 돼서 지금 이만큼 복구했거든요. 이거는 시간으로도 좀 올라가 있어서 내일 뭐 좀 더 상승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회복되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나와요. 그래서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갖고 있으셨던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다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조금 이제 반성을 하셔야겠죠. 현금 보유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현금이 왜 중요했는지. 뭐 3, 4번은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3번 분은 현금을 보유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잖아요. 보면서. 근데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시거나 현금만 갖고 계시거나 아예 그냥 현금을 조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장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이런 장에서 10개 중에 7개 사면은 수익 10개를 사면은 한 수익 낼 확률이 한 7종목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시면은 10월 달이랑 똑같거든요. 이것도 이 정도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지금 현재 장에서는 네, 조금 손절하시기보다는 그렇고, 그 다음에 현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조금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나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현금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조금 물타기도 했고, 제가 이번에 조금 물타기 한 종목 중에 좀 기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수익 나면은 그건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유상증자를 이용해서 수익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수익이 나면은 뭐 얘기를 드릴 수, 제가 수익 안 나면은 이거 수익 안 나는 방법을 얘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수익이 나게 되면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이 냈는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뭐 기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사실 손절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진짜 한 10종목 사면 한 종목 할까 말까 하고, 그렇게 하시려면은 결국에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계속 얘기 드렸듯이 매수할 때 중요하죠. 종목을 선정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비중을 실을지 계획을 짜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비패스도 재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사실 뭐 더 자신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셔서 좀 매수를 먼저 하시면은 되지 않으실까 싶어. 그런 계획을 짜서 이 매수를 해서 이런 하락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현금 가지고 계셨던 거는 정말 큰 기회. 이번에 작년 10월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 지금 정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장이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사실 그때 2008년이었나 모건 스탠리 그때 터졌을 때 가장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 딱 두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 영화에서도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미국에서 있었던 그건데, 미국에서 지수가 폭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풋옵션인가요? 그 옵션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워렌 버핏이 많이 했던 거죠. 워렌 버핏이 이걸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게 저점에 있을 때 투자를 왕창 사들이는 거죠. 그때 모건 터졌을 때 그때 워렌 버핏이 엄청 많이 회사를 사들여서 큰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네, 그 두 방법인데, 사실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하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사실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반등 나올지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 맞추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걸 이용해야죠. 이게 완전히 저점 찍고 반등할 때 싸그리 다 사는, 그러려면은 결국 현금 보유를 항상 어느 정도 비중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네, 줍줍님이 지금 10월처럼 8월은 반등의 시작이 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될 수 있다가 한 70%, 될 수 없다가 한 30% 되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종목은 조금 투자를 완전히 다 비중을 다 실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급락장이 그렇게 많이 오는 장은 아니에요. 많이 오는 장은 아닌데 좀 왜 작년 10월에도 오고 올해도 또 왔네요.
보시면은 그쵸. 지수 보면 뭐 그렇게 급락장이 자주 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보면 되게 코스피가 옛날부터 박스피라는 뭐 말이 있었듯이 뭐 이때 주식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이런 급등락을 크게 맞진 않았는데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저는 많이 맞았네요. 이런 저가 16년부터 했으니까 이런 하락도 맞고 뭐 이런 하락도 맞고 이런 하락도 맞고 이런 하락도 맞고 있는데 근데 이런 하락장을 경험해 보시는 게 엄청 크세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이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교훈이나 뭐 느낀 점이 뭐가 있으신지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힘든 장이었다, 힘들었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뭐 물론 힘들죠. 하지만 이제 우리 여기서 주식 이번에 힘들었으니까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더 해야 될 거고 이게 항상 경험이 되고 이게 느껴서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조금 느끼신 점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찌리님이 말하시는 거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자. 그쵸? 이번에 현금 없으신 분들은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현금 항상 가지고 있자. 또 맞죠? 현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조금 어떻게 뭐 현금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장에서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뭐 이런 거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그쵸. 죽줍님이 말하는 재무 쪽. 그러니까 이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무가 좋다고 무조건 그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무가 좋다면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사실 견딜 수 있는 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주주님이 말씀하시는 뭐 종목을 더 고민하고 사야 될 때 특히 재무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하락장인 재무 튼튼한 회사는 더 잘 버티고 그게 결국에는 그 주가 재무가 좋으면은 결국 회복될 때 좀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이 많죠. 아니면 뭐 이슈가 있거나 이러는 종목들은 빠르게 회복이 되죠. 뭐 이번에 첨생법처럼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는 빠르게 회복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또 뭐 따로 느끼시거나 이러신 점 없으신가요? 3월에 주식을 시작하셔서 올해 3월에 주식을 시작하셨으면 정말 힘든 장부터 그냥 시작을 하셨네요. 그쵸. 근데 이런 장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이제 상승장 나오실 때는 좀 더 잘 버티시고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제가 느낀 걸 얘기해드리면은 좀 보니까 주춤님도 1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좀 적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작게 낙폭이 좀 작았던 종목들. 근데 그 낙폭이 작았던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낙폭이 작았던 종목들은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장이 나오지 않길 바라야겠지만 이런 장이 만약에 나왔을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했을 때 이런 장에서 이제 단타를 칠 때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위주로 단타를 먼저 치시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낙폭이 작았던 종목들은 크게 뭐 반등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큰 반등들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이런 장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현금 가지고 있는데 단타를 치고 싶다 하시면은 좀 낙폭이 크게 나왔던 거 대신에 이거는 뭐 이슈 때문에가 아니라 지수 때문에 낙폭을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또 이런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대표적으로 GH 신소재처럼 이런 거 보였었죠. 이거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보시면 이게 하락장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그래서 이런 좀 하락장에는 단타 치시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는 단타를 조금 많이 지양하시는 게 좀 매매하실 때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이게 이제 단타 리스크가 이제 커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날 상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 있었을 건데, 네, 그분들도 많이 돈 뺏기고, 네,
손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특히 단타 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정도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원래 조금 더 느꼈지만 이번에 조금 하락장 나오면서 확실히 이런 건 느껴서 다음에 또 하락장 나오면 좀 써먹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사실 물타는 시장이고, 네, 현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실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네요.